팀에서 주장단은 단순히 감투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팀의 승리를 따내는 일을 맡고 있죠. 작년까지 토트넘 주장단은 케인, 다이어, 요리스였습니다. 완장은 프랑스 출신의 베테랑 골키퍼 요리스가 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제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사실상 케인을 찾아 공을 공급하는 일명 사단장 축구의 졸개들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전 에릭센이나 알리가 있을 때는 케인 눈치 보지 않고 좋은 자리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며 빠르게 역습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거의 케인을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패스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이어와 요리스는 분명 몇 시즌 전부터 폼 하락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요. 자신들이 실수할 때마다 다른 선수 탓하는 게 방송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잡혔죠. 대표적인 게 요리스가 경기장에서 공격수 소니에게 수비에 적극 가담해 라고 소리 지르며 라커룸까지 들어와 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선수를 교체하고 무려 잉글랜드 축구협회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순수 잉글랜드 출신으로 커리어 초기부터 팀에 몸담은 이른바 잉글랜드 카르텔 성골도 실력이 없다면 또 팀 분위기를 해친다면 과감히 잘라내고 있죠. 당장 다이어를 잘라낸 것만 봐도 포스텍 감독은 명장 대열에 올라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운도 따릅니다. 케인이 나간 겁니다. 어쨌든 케인이 나갔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로 쫓아내거나 최소 주전 선수단에서 잘려나갔다 생각한 포스텍 감독의 토트넘의 애물단지 다이어와 요리스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보인 행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에릭 다이어는 이른바 잉글랜드 축구협회 간부 할아버지 백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포스텍 감독과 소니를 저격하는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오늘은 요리스와 다이어가 훈련장에 기어나와 보인 행동과 다이어의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발언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내 전성기가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출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29살 선수다. 팬들이 SNS에 올리는 의미 없는 비판 메시지는 원래부터 쳐다보지 않았다. 오랜 친구 소니가 주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자체로 멋진 일이지만 결국은 그냥 이벤트다. 노련하고 경험 많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 내가 주장단에 꼭 필요한 인물이란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 것이다. 에릭 데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분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에서 진행한 다이어 특집 인터뷰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그는 그의 실력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마다하고 사우디에 가지 않을 뜻을 명확히 내비쳤습니다. 사실 포스텍 감독은 다이어를 팔고 플럼에서 토신 아다라비 오요를 데려올 생각입니다. 마침 플럼도 다이어와 아다라비 오요를 맞바꾸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현지 언론도 이를 확인해줍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가 자신의 올해 농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대신 아다라비 오요를 이적 시장 마감 전에 데려올 예정이다 라고요. 하지만 다이어는 토트넘에 남아 경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인터뷰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 찬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은 다이어가 난 29살이고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믿는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얀 베르통원과 무사 덤벨레도 30대 초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내 전성기도 오고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 라고 말하며 당황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팬들의 비난도 개의치 않으며 감독의 결정에 항명하겠다는 뜻도 내비칩니다. 난 비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애초에 SNS를 보지 않으면 그것들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만 신경을 쏟는다. 경기장에 와서는 감독과 동료들에게 신경을 쏟는다. 그래서 경기장에 왔을 때 새로운 감독의 이런저런 결정에 불만이 있다. 10년이나 토트넘에서 뛰었던 나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요. 다행히 요리스는 이제 조금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토트넘 최고참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무려 11시즌을 뛰며 447경기나 뛰었죠. 하지만 지금은 토트넘 전력 외로 분류돼 올 시즌 새로 영입한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주전 자리를 넘겨주고 이적을 기다리고 있죠. 이적 예정팀도 꽤나 훌륭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라치오 이적이 유력했거든요. 요리스는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에도 불참했을 정도로 수월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토트넘과의 관계가 애매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RMC 스포츠 소속 파브리스 호킨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요리스는 라치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적하지 않을 것이며 토트넘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해 그 역시 토트넘에서 계속 주급을 타낼 것임을 확인했죠. 이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갔을 것을 괜한 입을 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소니와 선수단의 분위기만 해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 채널 풋볼 데일리는 토트넘 훈련장 모습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비주력 선수로 낙인 찍힌 다이어와 요리스도 훈련장에서 포착돼 눈길을 끕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선수 모두 표정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어두운 표정의 요리스는 골키퍼 장갑을 끼며 골문으로 향합니다. 이어 다이어도 표정을 찌푸린 채 혼자 중얼중얼하며 훈련장으로 걸어나갑니다. 두 선수를 바라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도 좋지 않은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죠. 불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주장단에서 큰 소리 떵떵 치던 다이어와 요리스는 한때 토트넘의 주축 선수였지만 지금은 방출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상에도 완전히 제외됐죠. 지난 3경기 모두 명단 제외돼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 다이어는 감독에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죠. 지난 3라운드 본머스전은 캡틴 손흥민이 과연 맨유전에서 운빨로 우승한 건지, 정말 역할을 다소 바꿔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예비 감독 코스를 밟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깔끔하게 승리하며 손흥민이 슈팅을 때리지 않고 골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선수단을 완전히 통제해 어떤 방향이든 팀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팀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라인업이 2라운드 맨유전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맨유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수비 라인에 대한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새롭게 영입된 판더펜과 로메로의 호흡이 매우 좋았죠. 여기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주전 경향에서 밀린 다이어는 이날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사우디로의 방출 계획이 나오기도 했고 어디라도 그를 내보내겠다는 포스텍 감독의 의지도 확고하거든요. 다이어는 지난 시즌 토트넘 수비 붕괴의 가장 큰 원인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 위주의 전술을 펼쳤는데요. 수비에 숫자를 많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많았습니다. 케인과 소니가 2골 넣으면 수비에서 3-4골을 먹혀 패하는 시기였죠.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68실점을 내주며 리그 내 6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 됐죠. 그만큼 수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경기를 보셨다면 수비 선수들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중 다이어는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요즘 다이어는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잘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장에 나와 그는 시종일관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팀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데 감히 나에게 이런 굴욕을 주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는 표정으로 선수단 분위기 전체를 저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이들을 손절한 지 오래입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실력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팀을 위하는 소니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팬들과 선수들을 계속 흔들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팀, 토트넘을 추락시킨 장본인들인 그들은 이미 기회를 잃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동양인 선수가 캡틴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치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둘. 가을이 오기 전 이들이 각자 수준에 맞는 팀에서 하던 대로 하며 편하게 살길 기원하며 동시에 우리 소니가 지금처럼 훨훨 날아다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